지들도 안 거지.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지. 안녕하세요.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.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아우디 e-tron을 타봤거든요. 타봤더니 장단점이 너무 확실해요. 이게 테슬라랑 비교해서는 장단점이 너무 확고해서 저번 영상에서는 장점만 좀 다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단점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만 들으면 좀 사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좀 단점이 좀 치명적이긴 해요. 장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단점 몇 가지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굉장히 큰 결격 사유가 됩니다. 네, 그러면 아우디 e-tron이 테슬라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, 바로 플랫폼입니다. 아우디 e-tron 같은 경우는 MLB 플랫폼을 사용을 해요. MLB 플랫폼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. Q 시리즈나 A6나 A7 같은 차들에 이미 검증이 된 플랫폼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차량은 전기차란 말이죠.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지금 아우디에서도 개발을 계속 하고 있겠죠.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우디의 1세대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플랫폼은 MLB 플랫폼이라는 거. 물론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에코 플랫폼으로 변형을 해서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서 차량의 안정감이나 승차감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하지만 이 전기차 플랫폼을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쓰면 단점이 뭐냐면요, 일단은 가속력이 느려요. 가속력이 굉장히 느려집니다. 테슬라의 제로백이 큰 이유는 모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플랫폼의 성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플랫폼의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만큼 테슬라의 제로백이 굉장히 빠른 반면에 아우디 e-tron의 제로백은 많이 뒤처지죠. 네, 그리고 순수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면 그만큼 배터리, 물론 MLB 플랫폼을 많이 수정을 해서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을 더 만들면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만큼 좀 가용거리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좀 아쉬워요. 이 아우디 e-tron 같은 경우는 플랫폼 자체가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앞으로 아우디에서 순수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을 장착을 한 차량들, 그런 전기차들이 나올 텐데 그런 전기차들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당장 전기차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아우디의 행보를 봤을 때는 내년에도 나온다고 해요, 새로운 모델들이. 그래서 아우디 e-tron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사야 될 이유를 저는 잘 찾진 못하겠어요. 조금 더 기다리면 아우디에서 순수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을 장착된 전기차가 출시될 것 같은데 그걸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. 이 현대에서 말하는 코나 EV도 굉장히 좋잖아요. 하지만 이 코나 EV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7초대가 나오거든요. 이렇게 제로백이 느린 이유도 플랫폼이 다예요. 코나에 쓰이는 그 플랫폼을 그대로 쓰였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와 모터도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,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내년에는 현대에서도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장착한 차량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고 싶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아우디 e-tron이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, 네, 바로 주행거리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장점으로 오히려 그닥 그렇게 짧지 않은 주행거리를 장점으로 뽑았잖아요.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X와 비교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거의 100km 정도 차이가 나요.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는 조지고 탔을 때 한 400km 이상 가거든요. 아우디 e-tron도 조지고 타면 한 320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요. 뭐 간혹가다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했으면 400km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 모델 X도 그렇게 정속 주행을 하면요 500km가 넘어가요. 실제 제가 타봤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행거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우디 e-tron의 단점은 확고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게 이 주행거리 자체가 아우디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런지 이 계기판상에 나오는 주행거리가 안 맞아요, 내가 간 거리랑. 그래서 제가 그때 시승을 했을 때 280 몇에 시승을 했는데 10km를 가도 280이야. 똑같아. 주행거리가 안 줄어들어. 이게 안 줄어드니까 내가 얼만큼 갈 수 있는지 얼만큼 갈
갈 수 있고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나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도 뭐 비교적 잘 맞는 반면에 배터리의 퍼센테이지 잔량도 나와서 좀 보기가 편했거든요. 하지만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좀 불편했다라고 느꼈고요.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 아우디 매장에만 있어요. 전국 아우디 매장에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상주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게 간혹가닥 하나씩 있거든요. 하나씩. 그래서 내가 지방에 여행을 갔을 때 비교적 수월하게 루트를 짤 수 있는 반면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아우디 매장에 고속 충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물론 아우디 이트론의 충전은 AC와 DC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차 충전소 가더라도 그냥 충전을 할 수 있어요. 이건 그렇다고요. 네, 다음으로 아우디 이트론이 테슬라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. 네, 바로 제로백입니다. 부스트 모드를 안 썼을 때는 6.1초가 되고요. 부스트 모드를 쓰시면 5.7초가 돼요. 뭐 0.4초가 단축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3에도 못 미치는 제로백이 나와요. 물론 5.7초도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거든요. 마세라티의 기블리가 제로백이 5초대가 나오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제로백이 5.7초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모델 X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어떻습니까? 말도 안 돼요. 그래서 모델 X를 타시다가 이 아우디 이트론을 타시면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좀 가속감, 전기차의 그런 가속력에 반해서 전기차를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우디 이트론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다음으로 아우디 이트론이 테슬라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는요. 바로 이 반자율 주행이죠. 주행 보조 장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 반자율 장치 자체가 아우디에는 없어요. 차선 유지도 못 해줍니다. 이 인증이 안 났다고 해요, 우리나라에는. 물론 앞차의 간격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차선을 유지해주는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데 아우디 이트론에는 없어요.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. 사실 테슬라 오너들이 테슬라를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, 주행거리도 아니고요, 가속력도 아니고요, 그냥 오토파일럿이에요. 그 오토파일럿 하나 때문에 테슬라의 그 단차, 쓰레기 같은 단차, 쓰레기 같은 AS 서비스, 쓰레기 같은 서비스 센터, 모든 걸 다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큰 이유가 이 오토파일럿 하나 때문이라고요. 하지만 앞으로 신세대 차라는 전기차에서 어떻게 반자율 주행 기술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? 물론 인증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럼 인증을 받고 나왔어야지. 미리 차 팔려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? 실제로 뭐 코딩으로 해서 풀 수는 있다곤 해요.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딩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. 마지막으로 아우디 이트론이 테슬라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요. 제가 장담할게요. 이거 없어집니다. 이 버추얼 미러 진짜 미친,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걸 왜 만들었지?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왜 굳이 카메라를 달아서 단가를 올리고, 그러면 그만큼 차주 입장에서 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운행을 했는데 진짜 안 좋아요. 정말로. 물론 이 버추얼 미러가 적응이 된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. 제가 시승을 했을 때 이 버추얼 미러 자체는 너무 안 좋았어요. 일단 차선 변경도 힘들 뿐더러 제일 안 좋은 게 유턴할 때나 아니면 간혹가다 이렇게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. 도로가 이렇게 일자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, 이럴 때는 진짜 이 버추얼 미러가 하나도 필요가 없고요.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숄더 체크를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, 그럼 차선 변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후진 주차할 때 너무 빡세요. 안 보여. 왜냐면 사이드 미러 거울이 있으면요, 이 사람이 내가 보고 싶은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몸을 좀 앞으로 하던가 뒤로 하면 각도가 달라져서 좀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, 버추얼 미러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2D니까 똑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다. 거울을 쓴 것보다 오히려 단가만 높아졌지 뭐 그렇다고 좋아진 것도 없어. 아니, 그럴 거면 공기 저항 개수도 0.01이 감소가 됐어요. 근데 0.01이면요 그냥 휠 좀 가벼운 게 더 나아요. 그 단가로 아예 미러를 없애든가. 미러를 없애면 공기 저항 개수가 그만큼 더 줄어들어서 풍절음도 개선이 될 테고 연비도 좀 올라갈 텐데 뭐 그러지도 않아. 심지어 이거 접는 것도 수동이야. 물론 안 접었을 때 이미 길이가 짧아가지고 안 접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주차 공간이 졸라 좁은데 접을 일도 있을 거란 말이죠. 또 그것도 수동으로 접어줘야 돼. 이거 뭐야?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. 제가 이제 영업사원 분한테 미리 들었던 건데, 내년에 나올 아우디 전기차는 이 버추얼 미러가 안 달린다고 해요. 지들도 안 거지.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지. 그러니까 이거 진짜 쓸데없으니까 이거 막 적응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분들도 솔직히 거울보다는 불편할 거예요. 거울보다는. 물론 비 오는 날이나 밤에는 좀 시인성이 좋다고 해요. 하지만
왜 내가 주차를 못 하겠는데 어떡합니까? 네,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단점을 좀 꼽고 싶었어요. 너무 불편해요. 너무 불편해요. 진짜 정말 불편해요. 아무리 타도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심지어 시승을 2번 했거든요. 둘 다 적응이 안 돼. 물론 이 차량을 한 2, 3개월 정도 타보면 버추얼 미러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. 네, 안 돼요, 적응이. 네, 오늘은 이렇게 아우디 이트론이 왜 테슬라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. 좀 단점 위주로만 만든 영상이고요. 이 전 영상은 아우디 이트론의 장점만 모아둔 영상이니까 이 2가지 영상을 잘 보시고 나서 내 차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. 그만큼 차 자체는 잘 만들었어요. 아우디니까. 그래서 이 아우디 이트론은 누가 사면 안 되냐? 일단은 나는 가속감이 좀 중요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하고 사이드 미러가 거울이어야 된다, 이런 분들은 아우디 이트론 사면 안 돼요. 후회하십니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지금까지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